자, 저도 저걸로 보내주세요. 어떤 글을 쓰든 이게 예전에 보는 건 사옥도 있어. 저걸로 하는데 마침 제가 그걸 붙였거든요. 애플 펜슬. 저 올렸잖아. 거기 올렸어. 전체 톡에. 3단원이야. PDF. 자, 어떤 글을 쓰든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자, 언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작문 관습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글을 써야 된다. 자, 두 가지인데 작문 관습을 지킬 것, 그 다음에 작문 윤리를 지킬 것. 여기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작문 관습은 뭐냐? 해당 종류의 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식과 자, 종류에 따른 형식과 표현을 고려해야 된다. 편지라면 편지를 쓰는 어떤 나름대로의 룰이 있을 거 아니야? 편지 글의 형식 그런 것들 지키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 보고서면 보고서 쓰는 내용들도 절차에 맞춰서. 뭐 제안하는 글, 건의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룰이 있다는 거죠. 자, 독자를 존중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자, 장문 윤리는 뭐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도덕책이에요.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된다. 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출처 정확히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짜깁기 해서 마치 새롭게 자기가 쓴 것처럼 꾸며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어떤 발표한 내용을 가져와서 써도 돼요. 대신 인용해가지고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가보죠. 양곡 창고, 예술의 산실로, 산실이 뭐예요? 무언가를 생산하는 공간, 생산하는 방으로 태연, 지나다 3단원이요. 3단원의 두 번째 겁니다. 협상 다음 소단원. 이 글은 기행문이래요. 기행문의 핵심은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여정은 뭐죠? 여행 코스 이름이 붙어 있으면 되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것, 감상은 거기서 느낀 것. 이 작, 이 작품은 아직 안 읽었지만 현재형의 문장으로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게 썼다. 솔직하게 썼다. 전체 구성은 만경을 따라 삼리를 가고 산예문화예술촌에 그냥 견문과 감상을 적었다. 이런 코스를 군데군데 들렀나 봐요. 아, 목 아파. 만경강은 이런 데 있는 곳이라는데 뭐 그냥 지나갑시다. 자, 계절이 깊어간다. 풀은 분주하게 키를 키우고 나무는 부지런히 염료를 길어 올린다. 자, 염료 뭐라 그래야 돼? 여기 나오지만 물감 같은 거죠. 이맘때면 푸른 강으로 가고 싶어진다. 강은 세상의 모든 푸른 것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경강을 가려고 하나 봐요. 바람조차 푸르게 부는 날. 자,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만경강으로 간다. 목적지. 자, 얘가 만경강으로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런 땐 강으로 가고 싶어서 강은 모든 푸른 것들의 고향이고 그리움과 희망 역시 모든 것들의 고향이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이도 할머니 집에서 굉장한데.
유진이도 할머니 집에서 김장한다거든? 뭔가 의심스러운데? 잠깐만, 우리 같은 할머니랑 같은 할머니야? 김장 타임이긴 해요. 저희 할머니도 김장하는 거죠. 남원이어서. 황유진 쌤 저 오늘 할머니네 가서 김장한다 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이랬고 동광이도 같이 갔나 보죠. 유진이나 할머니. 혹시 한 글자 차이도 없이 그렇게 만나요? 조금의 차이. 상류치는 진짜 같은데 왜 이동광은 진짜 같아? 이동광이니까. 근데? 야 동광이가 그렇게 신임이 없어? 네. 여기 지금 녹음돼. 아, 물론 걔는 안 듣지만 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율치의 밤샘에서 발원해서 이거 그는 그 강의 기원지입니다. 요 밤샘이라는 샘물에서 기원해서 발원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을 지나 바다와 몸을 섞는 강. 총 길이 74km의 그리 길지는 않지만 김제익산 군산을 지나면서 여러 하천을 불러 모아 넉넉한 품을 연다. 평야지대에 흐르는 강들이 그렇듯 만경강 역시 오랜 시간 사람을 품어 기르고 사람들은 그 품에서 숱한 이야기를 낳았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사람들의 삶과 함께 썼던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과 길은 손이라도 잡을 듯 나란히 흐르다가 이별한 연인인 양 서로를 외면하기도 한다. 자, 그들을 따라 거슬러 오르던 발길을 삼리에서 멈춘다. 자, 강을 갔고 강 따라 쭉 가다가 삼리라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꼭 한번 가보리라 벼르던 문화예술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다. 자, 문화예술촌을 가고 싶어서 삼리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문화예술촌이 이렇게 생겼어?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한마디쯤 던질 법하다. 첫눈에 들어온 건 말 그대로 무뚝뚝하게 생긴 창고 몇 동뿐이다. 야, 잠깐만요. 그, 삼례. 자, 문화예술촌이 이렇게 생겼어.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한마디쯤 던질 법하다. 첫눈에 들어오는 건 말 그대로 무뚝뚝하게 생긴 창고 몇 동뿐. 보통 문화예술촌이면 아름답게 좀 꾸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70, 80년대까지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매력 없이 크기만한 목재 창고, 심지어 시커먼 벽에는 협동 생산 공동 판매 삼내 땡땡 창고 같은 글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자, 이 작품에서 글쓰기는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뭐 길들을 뭐 품고 있다, 뭐 품다, 뭐 키운다, 더불어 산다 해서 보면 불러 모아 넉넉한 품을 연다 해서 요런 표현은 잡아봐 하면 의인화하고 있고요. 감각이는 서로 손에서 잡을 듯 지규법 나란히 흐르다가 이별한 연인인 것처럼 서로를 외면한다. 자, 만났다가 헤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는 건 이별한 연인에 비유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규라고 해도 가능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다 요런 표현은 어,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당연히 감상이겠죠.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 이쯤 되면 족보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 건물들은 문화예술촌으로 탄생하기 전까지 무려 100년 가까이 창고로 쓰였다. 거기에도 아픈 역사가 있다. 만경강 상류의 삼례는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한 고을. 삼례는 만경강 상류에 있는 마을이고요. 땅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농사 잘 되는 탓에 일제강점기 양곡수탈 기지라는 수모를 겪었다. 자,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아픔이 있고, 자, 삼리역은 군산으로 양국을 나르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른 당시 삼리역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한 말 한 섬 쌀 새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삼례를 거쳐 군산으로 양곡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지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양곡 창고를 개조해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민 것이 바로 삼리에 있는 자, 그 당시에 양곡 창고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조해서 꾸민 겁니다. 그 정체, 문화예술전의 정체야. 원형 보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창고 그대로. 아, 그래서 창고 형태만 보인 겉으로는. 이것은 모두 6곳의 문화예술 공간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모두 6곳의 문화예술 공간. 이곳이 창고 6개 정도 되나 보겠지. 삼리역이 이전한 자리에 막사발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을 합하면 7곳. 삼리역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나 봐요. 이곳에 있다가. 그리고 그 옮겨가고 남은 그 삼리역 거기 있었던 원래 자리에는 미술관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7곳. 자,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미술관 여정입니다. 그냥 표시만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서 놀랄만한 장면이 저희들 있다.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랄까? 아니,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뚝 떨어진 것 같다. 창고 그대로의 외관을 배신하듯 첨단 예술의 세상. 그래서 밖은 아날로그의 세계. 외부는 비디오 아트를 전시하는 내부는 디지털의 세계. 첨단 예술의 세상, 미술관 내부의 풍경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건전렌즈로 만들었던 정크 아트 작품들을 차례로 감상한다. 창고 건물이 문화예술 공간에 태어났듯 일회용 빨대나 링거줄 같은 쓰레기들이 작품을 이런 거는 견문 같은 거죠. 보는 거. 인터랙티브 아트. 여기가 외관 진짜 허름하잖아. 들어갔더니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나는 물속 체험도 신기하다. 나 스스로 물고기가 되어 천으로 된 물속을 유영한다.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벽과 천장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채 내부 디자인을 했다. 벽을 구성한 통나무들의 배열 자체가 예술 작품.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고 한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아까 동그라미로 표시했네요. 책 공방. 책을 읽고 나만의 자꾸 도망가 화면이. 책을 읽고 나만의 책을 만들고 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체험센터. 약간 미술관이고. 요즘은 보기 어려워진 각종 인쇄 장비들도 눈길을 끈다. 특히 100년 더 되면 목괴사는 언뜻 봐도 국가유산급의 전시 작품이다. 여기 책팔 공간에 이런 모습입니다. 자, 동과 서 사이를 나비처럼 옮겨 다니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색다른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 먹어보는 기분이랄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 들어간 곳은 책 박물관. 아까는 책 공방, 책 만드는 전라도 여자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손바닥만한 춘향전도 있다. 박물관이에요. 상설 전시 공간에는 한국 북 디자인 100년을 주제로 83년부터 1883년부터 1983년까지 출판된 책을 전시해놨다. 북 디자이너가 별도로 없던 시절 화가들이 그린 책 표지가 눈길을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김동주 씨 48년부터 30년간 교과서 작품했던 김태형 작가의 폰에서는 오래 잊고 지냈던 철수와 영희 알고 있죠? 이미지 같은 데다 봤던 적 있지 인터넷에. 내가 한대요?
들어갈 때마다 하고 무조건 져주고. 누구한테, 애들한테 왜 얘기했었어? 요 이미지요. 이 이미지의 작가가 김태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교과서에. 다음으로 목공소에 들어간다. 네 번째 장소입니다. 조선 목수들이 철학이 스며 있는 나무 가구를 재현해 놓은 것은 물론 각종 연장을 전시해 놨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짙은 나무 향이 우르르 달려 나온다. 향을 뭘로 표현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후각의 시각학,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그리워하던 고향 소식을 들은데 왈칵 반갑다. 그 나무 향이 너무나 반갑다는 얘기예요. 내부가 깔끔한 데다 조용해서 목공소라기보단 문화 공간으로서의 품격이 읽힌다. 전시해놓은 작품들이 담백한 느낌이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것들이 다 품격이 읽힌다, 반갑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감상입니다. 자, 이번엔 디자인 박물관.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공모전의 수상작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 국내의 제품 중 디자인과 기능, 경제성, 기술 등이 우수한 것들을 전시해놨다. 젊은 방문객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는 뭐예요? 들은 거겠죠. 전에 들은 얘기.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직접 본 것도 견문이고요. 남한테 전에 들은 것도 견문. 커피향이 물씬 풍기는 문화 카페, 이번엔.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담당한다. 자, 카페에서 나왔더니 다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하지만 이젠 낯설지 않다. 창고 건물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삼내성당. 도 애당초 한 식구였던 듯 잘 어우러져 있다. 직접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본 겁니다. 마당 곳곳에 설치한 조형물들도 원래 거기 있던 듯 풍경사로 스며들었다. 또 본 거예요. 밑줄로 쳐버릴까? 내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봄바람처럼 느긋해진 몸과 마음으로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사이를 거닌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남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시간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감상에 해당됩니다. 고통의 시대가 남긴 유산, 일제강점기죠? 고통의 시대. 이 시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삼대 문화예술촌에서 그 증거를 본다. 어떤 거? 아, 시간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의 증거. 야, 이거 별거 없으니까 문제 꼭 풀어봐, 그냥. 이거는 알아두자.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일반적인 글쓰기의 순서입니다. 요 계획하기 할 때 얘네들을 생각하게 되죠.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음. 요거는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잠깐만 봐봐. 요러한 것들을 고려해 글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의 과정 속에서 그럼 글의 종류와 관련된 작문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 자, 기행문은 이렇게 쓰고 격언용 감정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것. 요게 기행문에게 주어지는 작문 관습인 거죠. 요 정도 별거 없어요. 문제 실제로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보세요. 그냥 오래 저기 하죠. 답지 옆에다 두고 쭉쭉쭉 푸시면 돼요. 4단원에 4-3 들어가 볼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겨워도 보는 수밖에. 괜찮아요. 뽀뽀이. 아, 용비어천가 이거 할까? 몇번 안 했었어요? 우리 학습지에 용비어천가는 했고, 우리 아, 학습지 용비어천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했고, 여기에서 이거 좀,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귀찮아도. 요 점이 뭐죠? 글자 왼쪽에 적힌 점이 방점이라고 해서, 방점에서 뭘 나타냅니까? 소리의 높고 낮음을 가리킵니다. 평상거입 네 가지가 있죠. 평성이 가장 높, 아무것도 없는 건 평성, 점 하나 있는 건 거성, 가장 높은 거. 두 개 찍혀 있는 건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상성. 그리고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같은 받침이 있으면 입성. 그런 거였습니다. 해석 여기랑 매칭시키면 됩니다. 자, 물 깊고, 자, 보세요. 해석의 물은 우죠? 원문의 물은 뭐예요? 의죠. 얘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적어줘. 물이 깊고, 배 없건만. 주격조사가 안 쓰였네요. 배 없건만. 해석도 주격조사 없이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 깊다 이 깊을 보세요. 받침 피읍. 원래 중세고 땐 받침법 팔종성법이었죠. 팔종성법이면 받침에 뭘로 쓰면 충분합니까? 소리 나는 대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쓰면 되죠. 그런데 피읍을 살렸네요. 팔종성법이다 아니다? 팔종성법이 아니다. 배 없건만은 하늘 희 하늘은 히읗을 받침으로 끌고 다니는 히읗 종성체입니다. 여기에 주격조사 받침이 있으니까 똘금뱅이 이가 있는 주격조사가 쓰였어요. 알아두세요. 하늘이 명하실세. 자, 명하실세에서 리을세는 뭐뭐이므로. 얘들아, 예. 왜 시가 들어갔을까요? 주격조사 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네요. 시나 샤 둘 중에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개문 아나 의가 들어가냐 맞냐 앞에 말에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으면 아나 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쓰이고 있다?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있다. 해석도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해돼? 여기서 누구 높이는 거야 그러면? 누가 명했어? 누가 명령했어? 하늘. 하늘을 높여주는 겁니다. 줄세. 말탄자. 말탄자히. 말탄 여기 채로 자이는 말을 탄 자이는 채로 건너시니이다. 요 이 시는 뭐라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너무 기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준업선만 쓰죠. 이는 뭐예요? 듣는 이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음입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이걸 통째로 상대 높임을 이걸로 큰 통째로 잡았어요. 근데 따로만 딱 따면 학교국에서 있듯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된다.
윤주 어떡하냐, 아파서. 자, 야, 봐봐. 물을 건넜다고 할 때 이때 시가 높여주는 건 누구예요? 하늘. 알탕. 어, 말 탄 채인데 누가 말 탔어? 주어가 생략돼 있어. 어,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는 중국의 이게 전절과 후절 두 개 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 미리 가르쳐 줄게. 자, 용비어천가에서 여기는 전절, 후절, 둘은 대꾸. 그럴 때 전절은 뭐냐면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의 대단한 왕, 이왕. 그러니까 뛰어난 왕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는 뭐야? 두 번째 후절은 조선의 고사. 조선을 세운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당신은 중국이 대빵이잖아. 모든 권위의 근거는 중국이야. 그래서 뭐야? 중국에서 절했던 것처럼 조선에서의 왕도 이렇게 했으니 권위를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봐봐. 이게 이거예요. 중국 고서를 활용해서 육조의 위대함을 중국 제왕 왕들의 사적과 연결해 강조한다. 이 육조가 누구냐면 조선의 여섯 임금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성계, 그다음 태조, 그다음에 태종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어, 중간에 있는 태조와 태종 사이에 있는 왕은 붙잡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섯 명입니다. 아, 목 아파. 자, 밑에 봅니다. 성은 높고, 아, 이거 한자 음이 없네요. 용벼천가는 한자가 있을 때 한자 음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화재문정은 한자 음을 달았었습니다. 높고 다리가 없건만은 음, 음, 얘도 팔종성법이 아닙니다. 하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도, 아, 시, 릴세. 왜 그럴까요? 이거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니? 이게 뭐예요? 아시가? 주체 높임, 서너마러미. 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시 선택돼야죠? 앞말이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으니까 매개문, 아나, 으 들어가는데 도와의 돕의 오는 양성이니까 양성 보면 아랑 결합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말탄 자가 내리십니다. 성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사다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탄 자가 무사히 성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기 시랑 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우, 자, 용비어천가의 특징 잘 봅시다. 성조 방점을 찍었습니다. 글자 왼쪽에 찍는 거예요. 아래 아가 사용됐네요. 히읗 종성체형 하늘 희가 쓰였었습니다. 자, 종속절 연결면 릴세 뭐뭐이므로
자, 각자 병서가 쓰였대요. 각자 병서 뭐죠? 같은 점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 이게 각자 병서입니다.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관련고사가 이겁니다. 금나라의 태조가 건너공격때 말을 탄 채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두 건너는 그 깊이를 재보니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어. 근데 태조가 다 건널 수 있게 해준 거지. 자, 태조 이성계가 이번엔 송대로 습격과 홍경차 싸우다 말을 탄 채 성벽을 뛰어넘었어. 이 고사를 각각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각각 설명한 겁니다. 위에 건 중국의 고사, 밑에 거는 조선의 고사. 내용도 내용인데 여기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이 좀 더 중요합니다. 학습 활동 잠깐만 볼까요? 어차피 얘기한 김에. 그리고 나서 4-3으로 들어갑니다. 홀에서 여린 히읗 여기 쓰였습니다. 여린 히읗을 혹시 학교에서 절음부호라고 혹은 된소리 부호라고 배웠니? 된소리 네, 들어서 요즘 말해주니까. 이거 됐어 그냥. 그거 안 나올 것 같아. 여린 히읗, 순경은 비읍,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들이 쓰였다. 그다음 아래야. 자, 중세와 현대어의 차이. 뜨들의 뜻. 자, 여기는 뭐 했어요? 이어졌겠죠? 얘는 끊어졌겠습니다.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시옷이 아니라 디귿이 쓰였죠. 자, 어두장군도 있네요. 비읍 디귿. 숨에도 어떻게 돼요? 이어졌겠습니다. 물론 위에 뜨들도 모음 조화가 적용됐어요. 이어적기, 숨에도 모음 조화, 어두장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숨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쓰다에 명사형 어미 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휘의 애가 선택이 됐어. 이 끝에 어휘의 애도 아이의 애와 애 중에 골라야 될 수도 있어, 원래는. 그냥 일단 뺄게, 그냥. 저는 뭐 해야 돼요? 옴과 중에 뭐랑 결합해야 돼요? 은은 뭐예요? 음성이죠? 음성모음이니까 음성이랑 결합해야죠. 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어 적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매가 됩니다. 모음 조화 잘 지켜졌죠? 그죠? 음성끼리 결합했습니다. 이 점들 뭐예요? 방점이고요.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 대신 고저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뭐야. 자, 정신차려. 표기법 다른 거 봅시다. 말싸미는 어때요? 현대국어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끊어 적기 하고 있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 자, 크게 보면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를 크게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중간에 거듭 적기도 나와요. 자, 사마다에 받친 치읓이 시옷으로 바뀌었죠. 팔종성법입니다.
그런데 기껏 놓고는 받침 피읍이 사용돼서 팔정성법이 안 사용된 겁니다. 팔정성법에 받침에 사용되는 자음은 자, 꼭지 이음까지 가나다라 마가사 아가스이죠. 요거 좀 하고 잠깐 쉬자. 나 갑자기 졸려. 현대그러면서 종성으로 소리나는 자음의 개수와 종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종성에서 오는 현대국어에서 요 7개는 저 위에서 나온 8개, 현대국어 이 7개는 발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발음. 표기상으로는 모두 올 수 있어요. 스펠링상으로는. 스펠링상 쌍쇼트 받침이 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히읗도 올 수 있고요. 리을, 비읍도 올 수 있고요.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건 현대국어에서 조 7개. 자, 얘의 관형격 조사입니다. 여기 중요해, 이거. 관형격 조사에 쓰임 아셔야 돼요. 뭐지? 중국과 달라. 얘 뭡니까? 비교. 그렇게 애가 비교부사격으로 쓰이는 때가 있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때 애는 뭐야? 그 아버지랑 아들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애도 뭐예요? 비교와 관련된 거죠.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지? 니르거저 홀배. 이거 되게 중요해. 얘 부사격 조사야. 얘 관형격 조사. 니르고저 홀배. 자, 바 더하기 이. 얘 주격 조사. 됐니? 이렇게 하고 있네. 해석을. 배 없건만 배가 없건만 이때 배는 뭐예요? 배. 자, 이모음으로 끝났네요. 그죠? 정혁아, 이모음으로 끝났으면 주격사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하늘 희는 하날에다가 동글뱅이 이가 붙은 거예요. 아, 짜증나. 자, 학습 활동 주격조사는 자음 뒤에선 동글뱅이, 모음 뒤에서는 이가 쓰였고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이 모음 뒤에서는 뭐가 쓰였어요? 아무것도 안 쓰였습니다. 이때 이 몸에다는 건 당연히 이도 이 몸이지만 왜, 에, 위, 어의 에. 이 짝대기가 이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풀었던 의, 의 이도, 에, 의 에도. 이것도 이 몸으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있네, 설명. 그죠? 수미 아까 얘기했죠? 이어적기를 썼다. 스매, 우리 미음. 자,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세구에서 명사형 어미는 옴과 음이에요. 자, 중세국어식의 기는 별로 쓰이지 않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서.
니가 이가 됐어요. 자, 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 두음이란만 쓸게. 펴디가 펴지가 됐네.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펴지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하늘이는 체음 끝에 히읗이 들어있어서 쓰였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하늘 히에서 히읗도 떨어진 거죠. 도바 실세는 도우심으로죠. 아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풀어낸 거랑 똑같죠? 자, 도비 뭘로 바뀌었어요? 영어의 활용 형태가 이젠 순경어 비읍이 사라지면서 도우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9번 말씀은 말이엄. 어리다 어리석다. 놈은 사람 하다는 많다 어여쁘다 어렵다. 여기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물어봐요. 나란 말씀에서 말씀이 현대로 와서 현대로 와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한번 여쭤봐. 응? 얘기해 줬어. 뭐라죠? 축소된 거라고 말해 줬던 것 같아요. 아, 네, 축소된 거라고. 네. 확대는 아니라 축소된 거라고 하셔? 이때 말은 전체 모든 말을 다 통틀어서 지칭할 텐데 그 중에 일부 높이는 말이나 말씀이요. 음 축소된 또는 축소 현대국어여서 아 음. 이거 기억나죠? 살은 히읗을 갖고 있어서 고기랑 결합했는데 살코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 얘기하면 히읗을 꼬리를 안 달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히읗이 있었고 그게 결합할 때 합성어나 파생어가 합성어가 될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히읗이 나와서 숟가락은 술에다가 가락인데 이렇게 붙여서 발음할 때 리을이 디귿으로 발음나게 되면 디귿으로 바꿔 적습니다. 안팎도 어때요? 안에다가 히읗이 있기 때문에 밖이랑 이렇게 됩니다. 얘 살코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살 다음에 뭐가 있어요? 히읗. 좁쌀은 왜 좁쌀이죠? 자, 비읍 시옷 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더하기 쌀인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비행사. 음, 비읍 시옷이 결합할 때 여기에 있는 비읍이 욱 하고 살아나서 두 배다 쌀이 됩니다. 신기한 거죠. 된 거 같아요. 자, 바르고 이거는 문법 붙이기여가지고 쉬시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 시 네, 아, 그치. 너무 많이 아픈가 봐. 나도 아파. 못 봐.
언니 왜 이거? 오늘 왜? 왜? 맞다. 이게 핸드폰. 이런 걸 보면 그러면 그때 왜 아니 나 기타 안 봐서 잘안 해. 아니 안 봐서 안 해. 어, 녹화 일시 중지했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4-3으로 들어가 보죠. 이것도 학습 활동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체라면 인쇄 매체, 통신 매체, 뭐 방송 매체 이런 것들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매체는 일종의 수단 같은 거죠, 수단. 매개체의 줄임말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고요.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하죠.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는 구술 매체, 입말, 음성 언어에서 문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상, 디지털 매체까지. 여기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는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변화한 환경에 따른 소통 방식과 이런 것들을 소통 문화에 대한 얘기, 설명문.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통시적 관점이라고 나오거든요. 통시적이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 공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통시적은요, 시대의 변화 혹은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변화를 차이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대에 따른 차이. 근데 얘는 매체 간의 특성을 또 비교하기도 해요. 공시적은 시간의 변동은 없이 특정 시점에 다양한 측면을 다룰 때 공시적이라고 해요. 두 가지는 같이 인문학의 연구에서는 같이 수행돼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자. 자, 인간은 매체를 사용해 타인과 소통한다. 매체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어떤 매체가 그 시대에 주로 사용됐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문화도 변했다. 자, 어떤 매체냐가 뭘 결정했다?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문화를 결정했다. 자, 문자 만들어지기 전 주된 매체는 구술 매체인 말하기. 같은 말이네요. 자, 말하기라는 구술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징, 직접 대면. 자, 상황과 맥락을 공유한다. 자, 한계.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의 사람과 소통이 어려웠다. 문제점 1. 그 다음, 지식과 정보의 기록, 보존,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점 2. 이게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글로 읽어야 되나? 자, 여기는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리돼 있고. 학습 활동을 안 한다 했지만 학습 활동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봐도 됩니다. 여기랑, 그 정도? 뒤에 학습 활동 안 했다고 하니까 빨리 읽어보죠. 자, 구술 매체의 구전돼서 내려오긴 했지만 불완전할 수도 있었죠. 구술 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문자 매체. 자, 두 번째 매체, 문자 매체입니다. 편지, 문서, 책 등의 문자 매체는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문화를 형성했다. 자, 시공간적, 자, 구술 매체가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했다. 같은 말, 글쓴이와 독자간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했다. 자, 글쓰기와 달리 시공간적 상황, 맥락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다가 인쇄술의 발달이 한몫을 하죠. 발달로 인한 책의 대량 유통. 그로 인한 지식의 대중화. 지식과 정보의 기록, 축적, 유통, 수월. 자, 문자 매체 이후 이번엔 영상 매체. 자, 글 중심의 문자 매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내용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시청각 이미지 중심의 자, 시청각 이미지 중심의 영상 매체는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애기들도 영화 잘 보죠, 그죠? 자,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상 매체는 대중매체의 특징. 자, 대중매체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 매스컴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 줄임말이에요, 매스컴은. 자, 이에 따라 다수가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고, 대중매체가, 영상매체가 대중의 미치는 영향을 똑같다. 자, 다수가 특정 정보 공유. 자, 이번엔 디지털 매체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대요. 복합적으로. 복합 양식성. 자,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복합 양식성, 하이퍼텍스트, 상호작용성. 세 가지의 특성을 디지털 매체가 가집니다. 어려울 거 없죠? 복합 양식이라는 건 음성, 구술 매체 특징이죠. 문자 매체 특징이에요. 그림이나 동영상은 영상. 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다른 거 없고. 하이퍼텍스트, 알겠지만, 링크로 다른 자료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성,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게 됐다. 자,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그 이용자들이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 해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한다. 크리에이터 같은 거 생각해봐도 되죠. 자, 무선 인터넷의 사용과 스마트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또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은 자, 그 무선 인터넷의 사용과 스마트폰의 활용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디지털 매체는 있었는데 보편화되면서 훨씬 활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평적 관계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게 되고요. SNS. 자, 1인 미디어 방송. 유튜버 같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디지털 매체에서는 댓글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어를 맞추고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자, 이거 보세요. 서로 주고받네요. 소통 기술의 발전이 소통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 문화의 발전이 이번엔 기술의 진화를 요구한다. 그 정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읽어버리면 문제 풀면 돼요. 3단원과 4단원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 남냐면요. 5단원 남습니다. 5단원 다음 주 중에 좀 나가보죠. 고생했어. 은지야 고생했다. 갔다 좀 쉬고. 나